현재 전기 자동차의 음극재, 양극재 사이에 전해질 통로를 만들어주는 방식. 이것은 이제 통로를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렇게 전해질 통로를 만들어줘 가지고 음극재, 양극재 사이에 이 사이를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안을 오목하게 만들어, 이거보다 더 유선형으로 오목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외부 충격에 보다도 안전하고 빠르게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이온 통로를 이렇게 전해질 통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이저 추진기인데요. 이게 비행체 같은 데 쓸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도 레이저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열을 가해서 적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추진 방식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 레이저 나오는 구경이 사이즈가 여러 개 해야 됩니다. 사이즈가 뭐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이즈가 많아야지 어느 일정 순간에 아주 그 돋보기도 이렇게 우리가 초점 방식으로 열을 태울 수도 있지만 약간 넓은 구경으로 태양빛을 모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레이저빛도 그런 식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이 초점 방식으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도 있지만 약간 넓게 그 레이저빛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거기다 딱 놔두면 서로 간의 열의 융합 현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 전기로도 약간 열을 저기 레이저 빛을 이용해 가지고 레이저 열을 이용해 가지고 추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레이저 추진기를 비행체 추진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뭐 공격 무기로 사용했을 때, 넓은 그 영역을 레이저로 이렇게 열을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태울 때 초점 방식으로 하나의 목표물을 레이저를 집중시킬 수도 있지만 약간 넓게 해서 태우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EUV 장치 같은 데에서 보면 EUV 레이저 시각 장치로만 썼을 때 반도체 같은 데는 서로 사이즈가 틀린 레이저 구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레이저 빛이 나오는 구경을 사이즈에 틀리게 만드는 미세한 사이즈들을 많이 만들어서 초점 방식으로 해서 초점이라는 것은 그렇죠. 깊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초점 방식으로 해서 열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를 그렇죠. 레이저에 빛이 나오는 구경에 그 숫자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이즈가 틀린 이런 레이저에 빛이 나오는 구경, 빛이 사이즈가 틀린 것을 해놓으면 그 초점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초점에서 강한 열의 융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섬세한 가공이 가능해집니다. 큰 사이즈 그 열을 얻기 위해서는 원래는 옛날 방식은 큰 사이즈의 레이저를 써야 했기 때문에 섬세한 시각이 좀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제 방식은 이런 미세한 레이저 빛에 원하는 사이즈별로 작은 사이즈들을 만들어서 초점 방식으로 숫자를 어떤 개는 5개, 뭐 예를 들면 5개, 어떤 것은 10개 이렇게 집중시켜서 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나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다. 서로 대중소 레이저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내면 강한 융합열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 따라서 서로 그것이 강하게 융합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공격 무기다 했을 때도 레이저 공격 무기도 레이저 빛을 쏘는 거죠. 그것도 서로 빛이 나오는 어떤 구경 자체를 틀리게 만들어서 초점 방식으로 적의 공격기를 공격하는 이런 방식을 쓰셔서 강한 융합열을 얻는 이런 공격기, 레이저 공격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뭐 이런 것들도 각종 산업용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그다음 위성에 있어서나 어떤 우주 공간에 있어서 또는 그 근거리에 있어서 블루투스처럼 사용하실 때도 레이저 빛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사이즈가 틀린 레이저 빛을 갖다가 쏘는 방식으로 해서 양쪽에 통로를 개척하는 현상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그 가운데 진짜 전기 출력을 레이저 나오는 출력을 가운데를 진짜를 주고 그래서 멀리까지 하면 레이저의 직진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레이저 통신을 광통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주에서도 쓸 수 있고 지구 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그리고 서로 파형이 틀린 그 여러 개 레이저를 동시에 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몇 개를 막 쏘시든지 그건 회사 마음이겠죠. 그 상태에서 레이저를 서로 부목 형성, 서로 의지하게 하는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다 멀리 보낼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이따가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레이저 출력을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사이즈가 틀린 레이저를 쏴서 광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다 멀리 가고 뚜렷이 간다. 지구 안에서도 이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 안 되지만 지구 안에서도 가까운 블루투스 기술로도 이걸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머스크 같은데 그런데 지금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술은 이렇게 꼭 얘기를 해놓으면 사방돼서 그냥 멋대로 그냥 제품을 만들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그걸 제가 문제 제기만 해놓으면 제가 어떻게 모든 데서 나오는 제품을 다 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TV나 뉴스 같은 데서 나왔을 때 신문 같은데 그때 보고 제가 제 기술임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소송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버젓이 YTN 방송에서도 제 기술이 그냥 무더기로 나오고 뭐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을 얘기했더니 곧바로 그것도 나오고 참 어이상실입니다. 어이상실. 이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이런 것을 가지고 공기를 이온화시킬 수 있어요. 공기를 이온화시키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어떤 적외선을 통해서 이온화시키면 근데 그거 목적이 있겠죠. 그런 적외선을 사용해서 공기를 이온화시키다 또는 물을 끓여서 수소, 산소 추출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이렇게 쏘셔가지고 수소를 물에서 수소, 산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과 또는 그 수소의 파형이 여러 개의 묶음을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보다 더 강한 수소, 산소 추출을 이룰 수 있고 물을 끓여서 여기서 상중하로 물을 끓는데 상중하로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보다 강력한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레이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에서는 땅을 조사했을 때 마이크로웨이브의 전파의 여러 묶음 또는 적외선의 여러 묶음은 지하 땅굴까지도 뚫어서 일반적으로 적외선은 한 줄기로 했을 때 지하를 잘 못 뚫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적외선을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적외선을 한꺼번에 묶어서 쐈을 때는 지하 통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지하 깊숙이 열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거를 이렇게 대인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대인 무기
무기를 넓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 적외선을 묶어서 쏘면은 이것을 살상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 마이크로웨브 전파를 회전판처럼 해서 이게 수십 줄기가 나오는 마이크로웨브 전파, 서로 출력이 전기 출력이 충분히 돼야 되겠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이렇게 대인 하늘에서 지상을 향해서 이렇게 쏘면 그 부분이 다 익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 무기로 만들어도 됩니다. 또는 옆으로도 쏘면 대포처럼 옆으로도 쏘면 일정 범위 내 전파로서 음향 같은 것도 음향 대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향 대포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음파를 갖다 섞어서 쏘면 강력한 살상 무기가 됐습니다. 적을 기절시킨다든지 뇌를 진탕시켜주는 이런 음파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나 종작기계, 로봇팔, 드론이나 비행체, 가정용 좀비 이게 동작을 할 때, 특히 로봇팔 같은 거 동작을 할 때 무게를 측정을 하거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겠죠. 또는 전파로 좌표 방식으로 전 세계를 그냥 영상 촬영 장치로 카메라로 크기를 측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1로 수천조 분의 1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누고 1cm 단위로도 가능. 그다음에 좌표 방식과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하늘의 일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바닥에 지하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또는 저기 뭡니까 바다까지도 가능해요. 바닷속까지도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숫자 표시하는 GPS를 대신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물류센터다 그러면 물류센터나 이렇게 공작기계다 그러면 로봇팔 같은 데 있다 그러면 공장 안을 가로 세로 이렇게 쪼개서 좌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런 CCTV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사람의 면적, 이렇게 높이, 이렇게 그 키 이런 것들 해서 몸무게까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로봇팔이라든지 로봇 공작기계가 영상 촬영 장치나 이런 걸 좌표 방식으로 해서 박스의 크기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무게 측정 장치를 선반 위에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랬을 때 무게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전선, 그게 동력이 얇은 전선 또는 두꺼운 전선, 이렇게 동력이 10여 단계가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선을 써가지고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전선 피복안에 동일한 굵기의 구리선이다 그랬을 때, 그렇죠, 두 개짜리 쓸 수도 있고 세 개짜리 쓸 수도 있고, 그때 전류를 따라서 흘려보낼 때 이렇게 각각의 전류를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다섯 개짜리, 6개, 10개짜리 이렇게 힘을 나눠서 힘을 종류를 따라서 그 무게가 무거우면 그리고 보다 많은 전력을 흘려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갖다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전원 공급기에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쓰거나 전기선을 쓰거나, 그래서 그걸 해당되는 전기선을 따라 전기를 받는 이런 방식, 또는 하나의 동일한 두께다 그랬을 때 하나의 전기 피복선 안에 구리선의 그 숫자, 어떤 개는 2개짜리, 5개짜리, 10개 숫자를 따라서 전류를 흘러보내가지고 동력을 차이를 둬서 우리 사람도 무거운 거 들 때는 강한 힘을 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컴퓨터의 쿨링팬에 있어서 쿨링팬 하나만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쿨링팬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쿨링팬을 달아서 온도를 낮게 하시는 그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속판, 그 히트파이프처럼 금속판과 냉각 물질 이것을 결합을 CPU를 둘러싸고 이렇게 놔가지고 온도를 차갑게 형성을 해주는 그 판을 두는 거죠. CPU 주변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로 냉각 방식에 있어서 이런 히트파이프 사각이 됐든 뭐 판의 형태로 금속판과 냉각 물질을 둬서 냉각 어떤 장치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냉장고에도 사용할 수 있고 김치 냉장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에어컨에도 에어컨 냉각핀 같은데 주변에 아이스박스처럼 둘러놔서 차갑게 형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냉각 방식에도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냉각팬을 갖다가 약간 천장, 약간 열이 보면은 컴퓨터 안에도 열이 모든 열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장에다가 선풍기 같은 거 제가 달아놓는 거 말씀을 드렸죠. 키다리 선풍기처럼 해서 크게 천장까지 올라가는 선풍기를 거기다 두면 냉각이 쉽게 된다. 이게 온도가 되게 방 안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큰 선풍기, 천장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런 키다리 선풍기를 만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벽걸이 선풍기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타워 형식의 이런 선풍기를 만들어서 상중하로 하거나 또는 2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2개짜리로 여기다 선풍기를 이렇게 둬가지고 2개짜리 돌리든지 3개짜리 돌리든지 해가지고 동시에 상중하열을 시켜주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도 이렇게 천장식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약간 더 너무 붙이면 좀 그렇죠. 습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가지고 삼성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에어컨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천장에까지 좀 기존의 에어컨보다 훨씬 높은, 그래서 시연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공기를 차갑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 부분에 이런 이렇게 타워 형식의 에어컨을 둬가지고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아래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2단계나 3단계, 2단계 정도면 되겠죠. 위아래에서 동시에 에어컨이 바람이 나오는 그런 에어컨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선풍기도 이게 상중하를 선풍기 둬가지고 돌리거나 단가가 좀 세면 2개짜리만 해가지고 돌려서 방 안을 시원하게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선풍기의 에어컨이나 선풍기 입부분에 이런 타워 형식의 사각이 됐든 모양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환풍기를 달아가지고 위에 동공기를 빼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공기를 너무 빨리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에가 진공 상태가 되어서 호흡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환기를 좀 시켜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환풍기 방식으로 해서 윗부분에 더운 공기를 빼는 에어컨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안에서도 이렇게 윗부분에다 쿨링팬을 달아가지고 하나의 쿨링팬 현전축 안에 여러 개의 쿨링팬 2개나 3개의 쿨링팬을 돌릴 수가 있고요. 그럼 훨씬 더 냉각이 잘 됩니다. 이런 방식의 냉각 방식을 자동차나 기타의 산업기계에서 냉각을 사용할 때 쿨링팬을 방식을 공냉식을 사용했을 때 쿨링팬을 돌린다 그랬을 때 2개나 3개, 하나의 회전축에 2개나 3개를 달아서 강하게 차갑게 만들어주는 구조, 또는 하나의 회전축에 쿨링팬의 사이즈, 프로펠러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강하게 바람이 융합되도록 만드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강하게 바람이 형성하게 융합열을 만들게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쯤에 전자레인지에서도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물 끓입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통해서도 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파장이 저렇게 적외선 출력, 전기 출력이 충분하면 끓일 수 있는 거예요. 전파를 통해서 물을 끓일 수 있다. 그걸로 사람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전 출력이 강하면 대인 살상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끓일 수도 있어요. 바닷물을 끓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전자레인지는 출력이 약하지만 출력이 굉장히 강한 전기를 동원하면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물 끓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상중하를 동시에 음식물을 데우는 이런 구조, 마이크로 전자레인지 그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전자레인지나 전기 오븐 안에서 수분을 이렇게 보충하는 이렇게 수분을 안개 형식으로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보충을 해서 음식물이 메마르지 않게 수분을 보충해주는 이런 전기 오븐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 오븐에 있어서 약간 이스트를 25도에서 28도 정도의 온도, 28도도 좀 너무 뜨거운지도 몰라요. 28도 정도, 27도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약간 이스트균, 이렇게 빵 발효할 때 이스트균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스트균을 갖다가 보온실, 이렇게 전기 오븐 안에서 좀 육성을 할 때 그것을 28도 정도 되는 전기 오븐, 미니 전기 오븐이든 어떤 거 28도, 27도 정도의 발효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기 오븐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현재 미니 전기 오븐에는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 냉장고 0도씨에서부터 한 15도씨 이 정도 또는 18도씨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그래서 고기도 이제 숙성시킬 수 있고 야채 보관도 되고 과일도 보관되고 이런 거 음식물에 있어서 어떤 고추장, 된장 아니면 김치를 그 정도 수준에서 온도를 맞춰서 조절을 해서 발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쿨링팬을 뒀을 때 컴퓨터 안에서도 이렇게 상중하로 두는 경우, 특히 윗부분에 공기를 차갑게 해서 전체적인 컴퓨터 안에 온도를 낮게 하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되고 기타 모든 산업기계 또는 또 A사 레이더 모든 냉각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냉식 쿨링팬을 통해서 공냉식을 사용하셨을 때 그래서 윗부분에 공기를 차갑게 해서 전체적인 내부의 기기 안의 내부의 온도를 낮게 하는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게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특히 어떤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판과 냉각 물질을 여러 겹으로 2겹, 3겹 이렇게 하든지 금속판 냉각 물질, 금속판 냉각 물질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냉각을 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가 들어가면 제 기술 김치 냉장고도 들어갈 수 있고 냉장고 일반 냉장고에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보다 차갑게 만드는 냉각핀 에어컨 냉각핀에도 아이스박스처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을 아이스박스 형태로 그것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박스를 이제 이렇게 금속판 플러스 냉각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런 거 여러 겹을 넣어서 아이스박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블랙박스의 경우에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 연동하거나 아니 블랙박스 회사에서 스마트폰 연동에 따로 기기가 있든가 영상으로 블랙박스를 아파트 지하층에 놨다가 할지라도 아파트인데 10층이다 그러면 거기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과 서로 블랙박스가 연동하게 되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와이파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 않고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제 방식의 주파수를 발생을 시키는 와이파이 그런 스마트폰이었을 경우에 주파수를 이제 워키토키처럼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하고 서로 호환이 되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차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려는 사람에게 경고하거나 사진 찍어서 경찰에
동영상에 제출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오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서 내가 여기서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이런 마이크 스피커 차량 안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경찰 차량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마이크 스피커가 같이 달려있는 블랙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현관문 같은 데나 이렇게 디지털 번호키 있잖아요. 이렇게 번호키 해갖고 번호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지문 인식이 있는데, 그거 외에 키를 따로 둬서 자기 외에는 그것을 현관문 그것을 키를 함부로 못 누르도록, 내가 외출했을 때 누가 그걸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딱 했을 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키를 현관문 비디오 그 자체 안에서 키를 가지고 현관문 비디오가 아니라 이게 디지털 키, 이렇게 지문 인식도 되고, 그냥 번호를 눌러갖고 현관문 출입하는 키 말이에요. 디지털 키, 이런 거를 번호키를 그것을 자물쇠를 같이 해가지고 자기 갖고 가면 되죠. 외출했을 때. 그럼 남이 눌러도 못 들어오는 거죠. 이런 형태의 현관문 디지털 키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화목난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난로 형태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띠고요. 화목난로 형태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띠고, 이 안에를 원형 회전 구조, 이렇게 이 안에는 원형, 이게 열을 여기서 이렇게 펠럿을 넣고 이게 태우는 공간이 있고, 열이 이렇게 구들장처럼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난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회전하는 이런 통로가 있어야 되고요. 안에는 안에가 이렇게 회전 통로처럼 생겼고, 열이 이 안에서 회전하게 돼. 그럼 보다 오래 머물게 되어서 적은 펠럿 연료로도 오랫동안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런 화목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다 자갈을 좀 넣어준다든지 그러면 좀 더 따뜻하겠죠. 또는 이쪽 두터운 부분, 금속 부분을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서 열을 축적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자갈 같은 걸 넣어도 굉장히 따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은 온도로 그리고 적은 펠럿에 연료를 써도 자갈이 열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니까 외부로 빨리 발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